파이널 컷 프로는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 달성하고 난 다음에 사도 늦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파이널 컷 무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슬로우 모션을 얘기해 드릴게요. 슬로우 모션 촬영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장비도 받쳐줘야 되고, 그리고 슬로우 모션을 하려면 프레임 계산이라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파이널 컷이나 프리미어 프로 같은 데 가면 프로젝트를 만들 때 그 프레임 수를 정해서 만들거든요. 근데 아이무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면요, 여기서 신규 생성을 누르고 동영상을 누르면 그냥 바로 만들어져요. 자동으로 모든 게 생성이 됩니다. 사실 프레임 개념이 없는 경우에는 그거 설정하라는 것도 어려워서 프로젝트 만드는 튜토리얼을 봐야 될 정도인데, 아이무비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개념인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아이무비는 출력이 될 때 몇 프레임으로 출력이 되냐, 이게 문제입니다. 잘 모르시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24프레임, 그리고 30프레임, 60프레임, 요거를 가장 대중적으로 쓰는 프레임이에요. 24프레임을 평소에 작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레임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애니메이션이나 아주 특별한 효과를 줄 때 빼고는 60프레임도 거의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또 너무 높은 프레임을 쓰면 영상을 볼 때 막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같은 걸로 촬영하실 때 엄청 고화질로 높은 프레임 수로 촬영을 했는데 막 눈이 아프고 어지럽고 울렁거리면 그 60프레임으로 촬영을 잘못하신 겁니다.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건 아니고 꼭 필요에 맞춰서 쓰는 거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레임 촬영은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무비는 도대체 몇 프레임으로 출력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무비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사용자가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알아서 다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 때 프레임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들어가는 클립, 이 클립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영상이 예를 들어서 넣었는데 이게 FHD예요. 1080, 1920 사이즈면 그렇게 출력이 되고, 또 이게 30프레임이다. 그럼 30프레임으로 출력이 되고, 60프레임이면 60프레임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뒤에 어떤 것이 붙던 간에 그렇게 출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게 제가 지금 촬영을 아이폰으로 해놨는데 화질은 좋지 않지만 이게 30프레임, 이게 60프레임으로 출력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30프레임짜리를 먼저 당겨서 놓고 60프레임 뒤에다 붙여 놓은 다음에 출력을 눌러보면요, 파일 내보내기를 하면 화면에는 1080으로 그냥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60프레임이 아니라 30프레임이나 24프레임이라는 걸 의미해요. 여긴 정확히 표시가 안 되지만 이 앞에 있는 게 30프레임이기 때문에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60프레임으로 촬영한 거거든요. 60프레임짜리를 앞에다 넣고 30프레임을 뒤에다 넣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내보내기 할게요. 똑같은 프로젝트입니다. 하면 여기 1080p60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데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엄청 당황하십니다. 몇 프레임으로 나가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가인데요. 보통 소니 카메라 A7 마크3나 혹은 A7C 같이 최신형 카메라 있죠. 혹은 캐논의 M5처럼 미러리스 중에 동영상 촬영에 특화되어 있는 300만원, 400만원짜리는 카메라를 사는 이유가 뭐냐면 60프레임 혹은 120프레임 이런 것들을 4K로 촬영도 가능하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런 카메라를 사면 아무 소용 없겠죠. 핸드폰으로 찍는 거나 제가 쓰는 캐논 6D 마크2로 찍는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왜 쓰냐면 슬로우 모션을 걸 때 깔끔하게 걸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제가 가능하면 이론은 안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30프레임의 결과물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건 뭐냐면 1초에 이 안에 사진을 몇 개 넣어서 동영상을 만들 거냐 이겁니다. 30프레임은 1초에 30장을 넣어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왼쪽에 소스 보여드린 것 중에 이게 30프레임짜리 영상이잖아요. 이거를 여기다 넣으시면 똑같이 되겠죠. 얘도 30프레임짜리 결과물이고 이 30칸밖에 없는 곳에 30개를 집어넣으니까 그냥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 똑같은 규격의 영상이 됩니다. 그래서 1초가 1초처럼 재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 속도로 재생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60프레임짜리 있잖아요. 이게 60개의 사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1초에 30개밖에 안 들어가. 근데 얘는 1초에 60장을 우겨 넣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30개밖에 공간이 없는데 60개를 넣으려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1초에 60장을 넣어왔지만 얘는 감이 안 돼가지고 이거를 정확하게 다 넣으려면 2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총 60프레임임을 사용해야 이 영상의 1초와 같은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냥 이거를 밑에 집어넣으면요, 자동으로 60프레임으로 곱하기 2가 돼서 속도가 2배로 슬로우 모션이 걸리는 게 아니고 그냥 60프레임 중에 하나 건너 하나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60프레임짜리 영상을 30프레임의 프로젝트에 넣으면 30프레임으로 바뀌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슬로우 모션 안 걸 거면 60프레임 영상 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걸 두 개를 넣으면 얘는 그대로 30프레임이 들어가고 얘는 초당 60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하나하나씩 걸러서 빼가지고 절반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왜 하는 거냐? 자, 슬로우 모션을 한다고 하죠. 이제 60프레임이나 120프레임을 쓴 이유는 천천히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30프레임짜리에 30프레임 영상으로 2배 느리게 간다고 하죠. 2배 느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2배 느리면 30프레임이 60프레임으로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 영상에는 30장밖에 사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걸러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하나씩 사진이 빠집니다. 빠져요, 이렇게. 그러면 영상을 재생했을 때는 물론 1초에 30번이니까 잘 안 보이겠지만 사실은 영상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프레임짜리 프로젝트에 30프레임 영상 가지고 슬로우 모션을 하면 다시 말하면 떨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할 때는 괜찮지만 유튜브를 하시거나 영상미를 살리실 때는 30프레임 영상을 찍어 오셔가지고는 슬로우 모션 작업을 하실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60프레임짜리 영상이 있다고 하죠. 그럼 아까 30프레임이 슬로우 모션을 걸어서 2배 늘리면 60프레임으로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60프레임 영상 하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2배가 느려졌지만 이 프로젝트 상에는 2초에 해당하는 길이이지만 얘는 원래 처음에 1초에 찍어왔던 거 1초만에 60장을 찍어왔기 때문에 하나도 깨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슬로우 모션을 50%까지 느리게 걸었을 때는 화질 저하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것도 25%까지 속도로 느린다. 그러면 또 다시 중간에 0 하나씩 빠지게 되겠죠. 이렇게. 왜냐면 이게 60프레임이 아니라 이번에는 다시 2배니까 120프레임으로 되는 거예요. 120프레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60프레임짜리 영상을 내가 찍어왔으면 슬로우 모션을 50% 이하, 50%, 51%, 52%, 60%, 70% 이렇게까지는 걸어도 되지만 49%, 30%, 25% 이렇게 느리게 초 슬로우로는 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미를 많이 살리시는 분들은 120프레임 촬영이 되는 카메라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저기까지 이런 설명하셨고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설명을 보여드릴게요. 30프레임으로 출력하려면 첫 번째 넣는 클립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30프레임짜리입니다. 얘를 넣고 얘는 뒤로 넣겠습니다. 60프레임짜리를. 그리고 저는 이번에 얘를 들기 위해서 속도를 50%로 줄일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우 모션 2배 느리게 가겠다 이겁니다. 선택하시고 위에 수정을 누르시면 슬로우 모션 있죠? 50% 있죠? 그러면 이 늘어납니다. 뒤에 것도 똑같이 수정해서 50% 늘렸어요. 그러면 실제로 재생을 해보면 속도는 똑같이 느려집니다. 이 정도 똑같죠. 100%일 때는 원래 어느 정도였냐면 이렇게 빨리 가던 거였는데 이제 50%로 이렇게 좀 느려집니다. 이렇게 봐서는 크게 차이를 못 느끼실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이 느려진다고 하는데 실제 결과물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파일 내보내기 30프레임으로 분명히 내보내고 다 속도를 2배씩 느린 겁니다. 앞에는 30프레임, 뒤에는 60프레임. 다음 짧으니까 금방 될 거예요. 조금 기다려보죠. 네, 다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이건데요. 보시면 지금 슬로우 모션인데 뚝뚝 끊기는 게 느껴지십니까? 뚝뚝 끊기죠? 이렇게 지금 끊기는 겁니다. 물론 지금 까만색을 제가 아이폰으로 대충 조명 없이 찍어서 화질이 나쁜 것도 있는데 일단은 끊겨서 편집을 잘못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별로 예쁘지가 않죠. 뒤로 가면 60프레임짜리 나올 거예요. 60프레임입니다. 네, 느려지는 속도는 비슷한데 끊기는 느낌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제 화질 보지 마시고 슬로우를 거실 때는 프레임 수를 계산하시면서 걸어야 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다시피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이무비가 프로젝트에서 프레임 설정하는 게 없고 그리고 언제 어떤 프레임으로 나갈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 프레임이랑 우리가 편집하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들으면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이거 혹시 정말 이 프레임과 슬로우 모션과의 관계가 이해가 안 가시면 댓글 좀 다시 달아주세요. 제가 그냥 메모장에 왜냐면 간단한 개념이고 우리가 매번 써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 간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마음의 위안이 되실 것 같아요.
같아서 그냥 메모장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 프레임 개념만 알고 계시면 영상을 촬영하실 때 훨씬 더 완벽한 소스를 얻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영상 편집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모비 프레임 수 관련된 자료가 거의 없어요. 몰라서 없는 건지는 몰라도 아마 제가 거의 국내에서는 최초인 것 같은데, 이 아이무비로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120프레임 어떻게 출력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먼저 개괄적인 거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컷 무비였습니다.